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부속대학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쨌든 6.25의 전통을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물론 6.25라는 것도 정식적으로 말하면 중국 문화죠. 공자라는 한 위대한 사상가가 조상을 받들고 제사를 지내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 근데 그것은 비단 중국이다, 한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유럽이다를 떠나서 어느 민족도 자기 조상, 자기 뿌리를 찾고 그리워하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귀족들은 족보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벌이 좋은 그런 집안들은 자기 집안의 족보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이 동양의 족보 문화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교다, 불교다, 아니면 우리 무속의 토속 종교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기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고 사는 건 대단히 좋은 거라고 봐요.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디까지 나의 가족이고 나의 뿌리라고 인정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통상 나를 만든 거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북의 사회냐 목의 사회냐, 아버지 쪽을 더 위주로 하는 북의 사회냐, 아니면 엄마 쪽의 전통을 이어받는 목의 사회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중국에는 아직도 소수민족들이 목의 사회 전통을 이어가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북의 사회라는 걸 이어간단 말이에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거. 뭐 거기에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재산의 상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목의 사회에서도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어머니에서 가는 거는 그 물려받은 땅이 협소하고 한정된 지역. 그래서 저 안데스 고원이라든지 중국의 윈난성이라든지 장시족이라든지 이런 자치주에 있는 아주 고산지대, 협소한 지역, 물자나 자원이나 땅이 많지 않고 여유롭지 않은 지방에서는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하면서 나가는 목외사회 전통이 있고, 이렇게 좀 평야지대가 있고 농사짓는 땅이 있고 농경문화가 발달한 데, 이런 데는 대부분 북외사회 전통을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다시 6.15 유럽 사람들이 이전한 미국에서도 북외사회 전통을 이어가고, 이 동양,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은 대부분 북외사회 전통을 이어가요. 근데 일본도 땅이 많이 척박하고 거칠어서 어느 경우에는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그게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북외사회라는 전통을 이어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독자가 아니면은 아버지의 동생이, 아버지의 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형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 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동생을 우리가 통상 작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아버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삼촌이라 해요. 삼촌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동생이나 아버지의 형은 나하고 촌수가 삼촌이다. 단계가 세 단계를 거쳤다면 나, 아버지, 삼촌으로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나에서부터, 내가 1이잖아요. 내가 1.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2라는 거예요. 2.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는 나하고는 3이라는 거예요. 3. 근데 다시 이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아버지의 형이나 동생의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나하고 사촌이다 그래요. 사촌. 촌수가, 여러분들 유튜브, 네이버, 인터넷 뭐 하다 보면은 1배관계, 2배관, 촌수가 1촌이다, 2촌이다 맺는 거 있잖아요. 1촌 관계라는 거는 나라는 거야. 나와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라는 거야. 2촌이라는 건 나보다 한 단계 건너가 있는 친구라는 거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1촌이야. 나 1이라는 거잖아. 내가 시작이지. 내가 0이 아니잖아. 0이. 어떤 경우는 아버지를 1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가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건 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1이야. 족볼 따질 때도 내가 1대가 맞고 아버지가 2대고 할아버지가 3대고 증조가 4대고 고조가 5대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의 대수가 차이 난다. 1대가 차이 난다.
그 다음에 나하고 할아버지하고는 2대가 차이나. 이래서 1대, 2대, 3대, 4대라고 표현하는, 요거는 제가 지난 강의에도 해놨으니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나와 아버지는 이촌 관계가 있다. 나와 엄마하고도 이촌 관계가 있다. 근데 나와 작은 아버지하고는 삼촌이라고 한다. 근데 작은 아버지 아들 딸들 나하고는 사촌이라고 한다. 사촌.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동생, 할아버지의 형은 우리가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럼 이 작은 할아버지에 또 아들이 있어. 그럼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은 나하고는 오촌이 되는 거예요. 오촌. 그래서 그걸 당숙이라. 오촌 당숙. 당숙이라 그러고, 이 작은 오촌 당숙의 아들은 나하고 육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육촌 관계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의 동생, 작은 증조 할아버지의 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드님은 나하고 칠촌 당숙이 되는 거예요. 칠촌 당숙이 그 아드님의 아들의 아들이 되면은 다시 나하고는 팔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팔촌지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하는 말이, 에이구 사돈 남말하네, 사돈의 팔촌지간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돈의 팔촌이라는 거는 외가로 엄마의 아버지의 이렇게 된 여기를, 이 형제들이 나오면 여기를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요. 사돈의 팔촌. 근데 사돈의 팔촌이든 직계 팔촌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팔촌이라는 족보를 가진 그 어떤 나와 학렬이 같은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거의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자손들만 해도 10촌이 넘어간다면 10촌. 그래도 고조 할아버지까지 자손들은 우리가, 저도 어려서 성묘를 가고 추석 때 모이고 일가 친척집을 방문할 때 우리가 사촌집도 가고 팔촌집들 가고 갔어. 그전에 인사를 해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 추석이 되면은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어른들한테 절하다가 하루 종일 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30, 40대, 40, 50대, 20, 30대 되는 분들은 아마 사촌도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육촌은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8촌이나 10촌만 넘어가도 이거는 나와 가족이라는 개념이 안 생겨. 남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남. 그 다음에 여기 6대가 넘어가서 12촌이다 14촌이다 넘어가면 이거는 완벽하게 나하고 남이지, 나와 가족이라는 느낌은 1도 없어. 1도 없어. 만약에 10촌이나 12촌 14촌이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가에서 만나면은 잘못하다 지나가다 어깨만 붙여줘도 눈깔 부리기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씨인데 정씨성 가진 양반이 다 내 가족이냐? 김씨라고 다 네 가족이냐? 경주기 씨가 다 네 조상이냐? 이 원숭아. 내가 다시 좀 가르쳐줄게. 형님이 봐봐라. 신라시대 1대 박격거세 박씨, 4대 석탈해 석씨, 12대 김씨, 김미추 이사금. 김씨라는 말이 이때도 붙지도 않아. 그냥 미추 대왕이나 미추 이사금이라는 거야. 그 이제 비로소 17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내무랑 때도 왕이란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역사책에서는 내물 마립간이라 해요. 마립간. 그래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간 마립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책을 배웠으면 신라시대 왕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야. 거서관 차차군 이사간 마립간. 이거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립간이란 말이에요. 마립간. 그래서 비로소 이 17대 이 내무랑 때부터 김씨 세습이 이어져요. 김씨 세습이 이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아들의 뭐 사촌의 조카의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26대 진평왕 때 이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딸만 셋이 있어. 그 딸만 셋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첫째 딸이 천명이고 둘째 딸이 덕만이야. 덕만. 이 덕만의 덕자를 따서 선덕여왕이라는 거. 선덕여왕. 근데 이 천명이 이 진평왕의
진평왕의 이 딸들이 그 천명, 덕만하고 승만인가 뭐 이래. 승만이 아니라.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진평왕의 그 위에 아버지가 용춘이란 말이에요. 용춘, 김용춘이. 근데 용춘이가 천명하고 결혼을 하는데 천명은 용춘이는 덕만을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다시 이 덕만은 용수랑 또 잠을 잤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화랑생이라는 김대문이라는 양반이 쓰신 화랑생이라고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그 내용이 오로지 유일하게 나오는 화랑생이라는 책에 그 선덕여왕이 평생 처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화랑생이라는 역사책에 보면 선덕여왕의 남자가 공식적으로 3분 있었다래. 공식적으로 3분. 그런데도 이 김용치라는 분이 자기 아들 용수랑 해서 했는데도 결국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았다는 거는 이 선덕여왕은 무자라는 거예요. 무자. 그럼 무자가 어떻게 무자가 내 할머니가 되냐고. 선덕여왕은 여기서 대가 끊긴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28대 진덕여왕이 나오는데 이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사촌이라고 나와요. 사촌. 선덕여왕의 사촌. 근데 이 진덕여왕도 아들을 있다는 말이 없어요.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해. 그래서 29대 이 태종모여랑은 진덕여왕의 아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30대 문무왕은 다시 태종모여랑의 아들이야. 지금 문무대왕 하는. 그럼 문무대왕은 이 족보가 다른 족보란 말이에요. 진덕여왕도 족보가 다른 족보고 선덕여왕도 족보가 다른 족보란 말이야. 물론 쭉 올라가면 전부 다 김할제의 후손이지. 김할제. 네? 김할제 후손이지만 여기서처럼 이 6대, 7대, 8대, 9대 내려와서 4천, 6천, 7천, 8천, 12천, 14천이 되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더군다나 선덕여왕, 진덕여왕 두 분 다 무자란 말이야. 무자. 아들이 없어. 이걸 자손이 끊겼다고, 대가 끊겼다고 그래. 대가 끊긴 양반을 네 할머니라고 우기면은 개가 웃어.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 저기 창원에 멍게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조 4대 할아버지 무자 할아버지 자손이래. 지가 무자 할아버지 자손. 지 고조 4대 무자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추리닝 바지 입고 와서 내가 천하신장이다 했대요. 무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손을 낳아서 족보를 이어. 무자 할아버지가 이 개가 웃을 리잖아. 무자라는 거는 대가 끊겼다는 얘기야. 그리고 무자라는 것은 양자를 해서라도 돌아가신 분은, 양자를 들여서 자손을 이은 분은 무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 무자를 쓰는 칭호를 쓰지 않아. 양자를 들여서 내 족보를 이어간 그분은 무자라는 칭호를 않아. 무자라는 거는 양자도 두지 못하고 총각으로 20살 죽든 90달에 죽든 총각으로 죽어서 자손이 없이 후사가 없어 무자라는 거야. 족보에다가도 내가 양자를 들여서 자손을 이어가면 무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에서 내시들도 양자를 들여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문. 내시들도 양자를 들여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라니까. 무자라는 칭호를 쓰는 거는 자손이 아예 없다는 거야. 양자도 못 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선덕여왕도 진덕여왕도 양자를 들이지 않고 왕위 세습을 선덕여왕은 사촌인 진덕 승만이에게 해주는 거고, 진덕여왕 승만은 그것도 안 돼서 다시 사촌 육촌도 아닌 그냥 김씨 가지고 어디서 데려다가 태종무여랑을 왕위로 앉히는 거 똘똘한 놈이니까. 이것이 조선왕조에서도 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막걸리 좋아하는 그 양반을 철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 속에 들어오는 강화도령이
철종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철종대왕. 이 양반이 저 강화도에서 모나 신고 바지가랭이 그거 눈두렁에서 우렁이 잡아서 막걸리 한 사발 먹고 괴지나 칭칭난에 하던 양반을 갖다 왕이라고 앉혀놓으니까 이 양반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야. 그것도 참 그냥 왕족은 왕족인데 4대인지 5대인지 4춘지 7춘지 9춘지 12춘지 알지도 못하는, 왜? 왕의 족보에 가까우면은 도성안에서 힘을 쓴단 말이에요. 힘을. 그러니까 외척이 되는 안동김 씨가 자기네들이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힘없는 허수아비 왕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철종대왕하고 고종황제하고 이게 자기네 시조라고 할까? 철종대왕하고 고종황제하고 자기네 족보라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전주시라고만 해. 전주시 종가손이라고만 해. 근데 시조라고 안 해. 그런데다가 이 문무대왕도 시조, 선덕릉도 시조. 그럼 다 시조네. 다 시조. 다 시조. 4대 5대 4천 7천 8천 12천 14천 16천 다 시조네. 다 시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실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실정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개소리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제발 한마디를 아가리를 털더라도 뭘 좀 알고 털어라. 원숭이 흉내만 내다가는 그건 네 무덤 파는 일이야. 원숭이 너 자꾸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신라시대 왕들 무덤만 가면 다 네 할머니랑 눈물이 펑펑 나오나 본데 그 신라시대 왕릉이 몇 개나 있는지 다 돌아다녀 봐라. 뭐 김유신 장군도 가고 뭐 아니면은 전라도 살으니까 이제 계백 장군도 네 시조라고 해. 에? 그러다가 견원이동도 가고 그 전라도 거기 가면은 많잖니. 모악산에 가면은 뭐 전라도 후백제 시조도 있고 많잖아. 그러다가 저 온조 비류까지 네 할아버지라고 해. 그러다가 동명상황도 할아버지라고 하고 얼마나 좋냐. 위대한 양반들 다 실리면은 0점도 보고 신점도 보고 재수점도 보고 운세점도 보고 별걸 다 보겠네. 시족점도 보고 족족점도 보고 개족점도 다 보겠네. 그러다 보면 멍멍멍멍 지저대는 거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무당판에 족보 따지는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 패가망신하는 거야. 시조 왕릉 찾아다니는 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시조에 대한 얘기는 한 편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